안녕하십니까. 박정일 변호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분양 계약을 통해서 약국 독점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상가 자치 규약을 통해서 독점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시면은 상가 내에 업종 지정이 되어 있지 않는 1층 점포 약국 임차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과 또 업종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분양계약상 독점권은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러던 중에 2층에 다른 약국이 또 입점할 걸 소문이 났어요. 이때 내가 관리규약을 통해서 다른 약국의 입점을 막을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가 같은 경우에 1층에는 임대인 갑이 있는데 전체 건물의 50%, 2층에는 소유자 을이 있는데 30%, 또 2층에 병정이 10%씩 지분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4명의 구분 소유자가 있는 점포인 이 상가 건물인데, 이 건물의 경우에 이 동종업종 영업을 금지하는 상가 번영의 규약을 제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관리 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각 구분 소유자들이, 구분 소유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쪼개 가지고서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쪼개서 우리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상가 이런 데 보면은 소유자들이 다 여러 명이 있는데 공용 부분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공용 부분 또 공유 대지나 이 시설 등을 어떻게 우리가 서로 비용을 분담하고 이용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보통은 관리 규약입니다. 우리 약국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관리 규약을 통해서 동종업종 영업 금지를 규정한 경우에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면 우리는 보통 근데 아파트 관리단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은 상가 같은 경우에 상가 번영회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관리단과 번영회는 뭐가 다르지 싶은데요. 이 관리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칭을 번영회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대요. 그런 거 명칭과 상관없이 이 구분 소유, 이렇게 점포가 건물 전체가 한 명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나눠서 소유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생기게 될 때 당연스럽게 이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성립하는 단체입니다. 근데 이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명칭이 번영회라고 하더라도 이 구분 소유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면은 관리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의결 종족수예요. 아까 문제에도 나왔다시피 의결 종족수, 관리 규약을, 동종업종을 금지하는 관리 규약을 이제 새로 설정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설정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은 이 관리 규약이 유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실 건 41조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총회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결의하는 경우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좀 더 요건이 엄격해요. 5분의 4, 5분의 4 이상입니다. 위에는 75%, 아래는 80% 이상의 방법으로 그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관리규약의 중요한 부분이 이제 구분 소유자하고 의결권이잖아요. 구분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 구분 소유자 숫자를 파악함에 있어서 한 명이 101, 102, 103, 104 여러 개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01호에도 이 구분 소유자, 102호 구분 소유자라고 해서 이 사람 한 명 한 명을 여러 점포를 소유가 있어 이 사람은 4명으로 볼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 이제 우리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이 구분 소유자 숫자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더라도 구분 소유자 숫자는 1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 같은 경우에 이제 공유한 경우 있잖아요. 어떤 상가는 101호 점포인데 그 부부가 같이 공유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부부가 같이 공유하고 있었을 때 그러면 예를 가면 점포는 한 개인데 그럼 구분 소유자를 2명으로 봐야 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중에 누가
이 관리규약 제정이라든지 할 것인지를 자기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둘 중에 한 명이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두 사람이 각각 한 명의 구분 소유자로 계산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만약에 1대1 지분이 뭐 50대 5 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의사 합치를 못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분 소유자는 등기부에 자기가 소유권자로 등재된 사람이 구분 소유자예요. 단지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는 구분 소유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금 지급일자가 잔금까지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자로 등기가 되어야만이 이분이 나중에 그 계산할 때 구분 소유자 숫자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분 있잖아요. 여기서 의결권은 지분 비율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이 지분 비율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어떤 점포는 되게 큰 점포가 있고 조그만 점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분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 전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체 그 전유 부분을 분모로 하고 각자 지분 그 전유 부분이 있을 거 이걸 분자로 했었을 때 그 비율로 해서 이 의결권을 기준을 삼게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5분의 4 내지는 4분의 3을 하더라도 특별한 단서 조항이 하나가 있는데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가 일부 구분 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5분의 4가 되더라도 5분의 4를 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있다 치면 그 사람의 동의는 꼭 들어가서 5분의 4를 넘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이해관계인을 어떻게 볼 거냐 했었을 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원래는 업종 제한이 없었던 상가에서 업종 제한을 이제 새로 처음으로 규약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보냐면은 서로 업종 제한을 하니까는 내 마음대로 영업을 못하는 제약이 생기긴 한데 이것은 특정 점포 소유주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영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특정 어떤 구분 소유자만이 나는 영향을 많이 미쳤으니까 내가 반대한 이상은 5분의 4 이상이 돼도 안 되라고 주장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결국에는 일부 반대한 사람이 있다 칠지라도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새롭게 업종 제한을 설정하는 관리규약 제정은 효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원래는 관리규약에 의해서 업종 제한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더니 그 약국이라든지 뭐 편의점 이런 애들이 그래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는데 다른 애들이 야 우리도 약국하고 우리도 편의점 해야겠다 하면서 갑자기 관리규약을 이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서 업종이 종전의 규약에 의해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 때문에 이게 폐지가 되는 순간에는 얘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의 독점권자들은 특별한 이해관계인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편의점 약국으로 지정받은 그 관리규약에서 독점 지위를 누렸던 사람들의 동의가 없이 나머지 사람들만의 동의만으로는 없앨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분양계약상 누가 독점지를 받았어요. 101호 점포가 분양계약상 약국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나머지 애들이 꿍짝꿍짝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5분의 4 이상의 동의라고 하면서 야 우리 업종 제한 이제 없애자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반드시 약국으로 업종 지정받은 점포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관리규약을 제정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 필요하냐면은 이 절차를 잘 지키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 관리규약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중시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뭐 간단히 쭉쭉 넘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우리가 관리규약을 제정하려고 하니 회의를 소집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통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통지 장소를 특정되어 있지 않는다면 각 구분 점포 있잖아요. 뭐 101호, 102호 이런 데다 다 돌리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도 아니면은 그냥 공고문 이렇게 붙이는 식으로 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통지, 우리가 관리규약을 개정한다라고
하는 통지를 해야만이 관리규약 제정을 안건을 올려서 거기서 5분의 4 이상의 동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구분 소유자들이 보통 상가 같은 경우에 다 그 동네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모으는 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의결권 행사는 일단 법률에 의해서 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할 수 있을 뿐더러 이 대리권의 수요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개별 구체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위임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단 집회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한 번씩 위임장을 작성해서 내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위임장이 없다 칠지라도, 거기 구분 소유자, 임대인도 그거에 대해서 임차인이 자기 대신 가서 관리규약 제정하는 거에 찬성한 것으로 볼 수 있겠네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면 그 경우도 대리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규약과 관련해서 많이 다툼이 되는 것들은 대부분 임대인이나 구분 소유자가 직접 참여한 게 아니라 임차인들이 주로 참여해가지고 상가 번영회에서 무슨 규약을 제정하고 개정했었을 때 이게 유효한 표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가 되는데, 일단 법원은 약간 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그 사후적으로라도 임대인이 그 임차인에게 그런 그 권한을 위임했다는 것들을 동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사록을 작성해서 보관해야 되는 거고요. 이 의사록을 작성할 때 꼭 2인 이상 서명 날인할 뿐더러 사실은 대부분 여기 참석한 사람이 5분의 4냐 아니냐, 이게 4분의 3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항상 참석한 사람 내지는 관리규약 제정에 참석한 사람들 전체에 서명 날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공증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관리규약이 한번 제정되게 되면은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에 대해서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규약을 한번 만들어 놓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소유권자가 바뀌고 또 임차인이 바뀌고 또 경락을 받고 하는 다 상관없이 이게 애초에 만들어서 유효하게만 했다 치면은 이 효력이 그 이후에 승계한 사람들한테 모두 다 미치게 되기 때문에 관리규약은 좀 강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관리규약은 또 건물 관리사무소 있잖아요. 이런 데 보관해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만약에 미분양된 경우 있잖아요. 분양하지 않는 점포가 다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전체 중에 그 당시 이제 관리규약을 제정하려고 할 당시에는 구분 소유자 숫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누가 되냐면 보존 등기를 한 분양회사가 돼요. 이 경우에 미분양 점포에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점포가 있다고 해서 관리단이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그 분양회사가 관리규약을 제정함에 있어서 구분 소유자로서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면 좋겠고요. 참고로 하나 보실 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단전 단수 있잖아요. 관리규약에서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전기를 끊어버리고 수도를 끊어버려 가지고서 압박 강제할 수 있는 수단들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 또 우리 영업금지 그 동종업종을 안 하기로 했는데 영업을 계속 하고 있으면은 전기를 끊을 수 있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이게 관리규약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관리규약이 무효라고 해서 또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무슨 관리비 있잖아요.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막 수천만 원씩 밀려 있어가지고 전체 상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요. 근데도 계속 영업을 하게 되면은 다른 분들한테 손해를 막대하게 끼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업종 제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단전 단수를 한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에도 과연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는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아볼까요?
자, 찾아보면 어떻게 돼요? 1층 50%, 갑 50%, 2층 을 30%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병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질문하신 약사님은 임대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구분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기본적으로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본인 자체가 너 무슨 권한으로 그거 했어? 라고 하는 시비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인한테 이러저러하게 업종 제한을 하는 관리규약을 제정하겠다 하는 데 있어서 자기 권한을 이 임차인에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같은 것을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그 사족이지만은 이렇게 된 경우 있잖아요. 여기서 독점적 지위를 약국이 보장받게 되면 이건 실제로 임대인한테도 엄청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 치면은 나중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을 못 해가지고 쫓겨나게 될 수 있는 경우 대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은, 충분한 임대차 기간을 보호해주세요, 보장해주세요 하는 것들도 뭐 약정까지 하면 더 좋겠죠. 예. 그렇게 하고, 예를 썼을 때, 자, 갑하고 을의 동의만 있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갑 50%, 을 30%, 합이 80%잖아요. 자, 이 두 사람만의 동의로 그럼 그 관리규약 제정이 유효할 것인가 했었을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분율 있잖아요. 의결권의 80% 요건은 충족은 했지만 전체 구분 소유자가 몇 명이죠? 갑, 을, 병, 정 4명 있잖아요. 4명 중에 2명밖에 안 돼요. 그럼 구분 소유자 숫자의 75%, 4분의 3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유효한 관리규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갑은 빼고 을, 병, 정이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구분 소유자 숫자 4분의 3이잖아요.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은 맞죠. 그렇지만 지분율이 30, 10, 10 합치면 50%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은 의결권의 또 그 4분의 3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 다만으로는 안 되고요. 결국 최소한 갑을 병 내지는 갑을 정 세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유효한 관리규약이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아까도 강조드렸지만은 이렇게 관리규약이 한번 유효하게 업종을 제한한 관리규약이 제정이 되게 되면 이걸 반대한 구분 소유자들한테는 물론이고 그 승계인들한테까지 강력하게 효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관리규약을 제정을 통해서 약국 독점권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